도둑이야. 나가. 도희의 비명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 12층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도희는 방금 샤워를 마치고 타월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다. 물방울이 아직 몸에 맺혀 흘러내리는 그 순간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삐걱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스며들었다. 도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재빨리 베개를 집어들고 휘둘렀다. 도둑. 경찰 불러. 그림자는 멈칫하더니 손을 들어 올렸다. 잠깐, 오해해요. 난 그냥. 목소리는 젊고 떨리고 있었다. 여자 목소리였다. 도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봤다. 달빛이 스며든 창가에 서 있는 사람은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날씬한 여자였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도둑이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도희는 여전히 베개를 쥔 채로 물러섰다. 실수. 내 집에 들어온 게 실수라고? 당장 나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 강인한 성격의 도희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그녀는 혼자 사는 삶에 익숙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친구들도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밤에 벌거벗은 채로 도둑과 마주하다니. 그녀는 재빨리 옷장으로 다가가 로브를 걸쳤다. 여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제발 들어주세요. 난 도윤이라고 해요. 아래층에 사는데 내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비가 와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고 했는데 층수를 착각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애원조였다. 도희는 창밖을 봤다. 정말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 비는 갑작스럽고 세차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증거 보여. 신분증. 도윤은 주머니를 뒤지더니 지갑을 꺼내 학생증을 보여줬다. 대학생이에요. 서울대 미대 4학년. 정말 실수예요. 도희는 학생증을 확인했다. 이름은 김도윤, 나이 24살. 사진 속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다. 지금의 창백한 얼굴과는 달랐다. 도희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좋아, 하지만 왜 창문으로? 문으로 안 돼? 아파트 문이 고장 나서. 관리실에 말했는데 내일 고친다고 해요. 비 맞으며 기다릴 수 없어서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희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건 쉽지 않다. 특히 서울처럼 비싼 도시에서. 그녀 자신도 그랬다. 일단 들어와. 비 맞지 말고. 하지만 이상한 짓 하면 바로 신고할 거야. 도윤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왔다. 도희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다. 한국식으로 따뜻한 보리차. 여기 앉아. 마셔. 도윤은 소파에 앉아 컵을 받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고마워요. 언니. 이름이 도희. 김도희.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도윤을 관찰했다. 도윤은 예쁘장한 얼굴에 긴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다. 미대생답게 손가락에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려고 했어? 미대생이면 과제 때문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시 준비 중이에요.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있었어요. 집에 오니 문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희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도 대학 때 IT 전공으로 밤새 코딩하던 날들이 있었다. 서울의 경쟁적인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늘 피곤했다.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다음부턴 조심해. 서울은 위험해. 그날 밤, 도윤은 도희의 소파에서 잠을 잤다. 도희는 방문을 잠그고 불안한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커피를 타서 대접했다. 어제 정말 죄송해요. 오늘 관리실 가서 문 고칠게요. 도희는 웃었다. 괜찮아. 잘 잤어. 그렇게 시작됐다.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연을 엮기 시작한 것이다. 도희는 출근 준비를 하며 도윤을 봤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끌리는 게 있었다. 그냥 동정심일까? 아니, 더 깊은 무언가. 서울의 바쁜 아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기억했다. 며칠 후, 도윤은 도희의 문을 두드렸다. 언니, 이거. 감사 인사로 그녀는 손수 그린 그림을 건넸다. 서울의 밤하늘을 그린 수채화였다. 와, 예쁘네. 도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아래층과 위층, 가까운 이웃으로. 도희의 삶은 단조로웠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전부. 하지만 도윤이 나타난 후 변화가 생겼다. 도윤은 미대생답게 창의적이었다. 주말에 함께 한강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다. 언니, 한강 가서 피크닉 어때요? 내가 도시락 싸올게요. 도희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한강공원에서 두 사람은 매트를 깔고 앉았다. 도윤이 만든 김밥과 과일이 맛있었다. 언니는 왜 혼자 사세요? 연인 없어요. 도윤의 질문에 도희는 웃었다. 과거에 있었지? 하지만 여자친구였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아직 어려운 주제였다. 도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나도 여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말 못해요. 부모님 때문에.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공통의 비밀이 그들을 가까워지게 했다. 도희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나도 그랬어. 바람이 불어오고 한강 물결이 반짝였다. 그날 우정은 사랑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희의 회사 동료 수진이 나타났다. 수진은 도희의 옛 연인이었다. 도희야, 다시 만나자.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도희는 고민했다. 도윤과의 새로운 감정, 그리고 과거의 잔재. 서울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충돌이 시작됐다. 도희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색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도윤과의 만남 후 매일이 설레었다. 저녁에 도윤이 문을 두드리면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도윤의 미래 이야기, 그녀의 그림들. 언니, 이 그림 어때요? 언니를 모델로 그렸어요. 도윤이 보여준 스케치에 도희의 얼굴이 있었다. 부드러운 선, 따뜻한 눈빛. 예쁘게 그려졌네. 도희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도희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결혼 언제 할 거냐? 라는 물음이 늘 따랐다. 도윤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내가 미대 나와서 화가 되는 걸 반대해요. 안정적인 직업 가지라고. 두 사람은 주말에 홍대 거리를 걸었다. 홍대는 젊음의 거리, 예술가들의 천국. 거리 공연을 보며 도윤이 도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 여기서 키스하고 싶어요. 도희는 주위를 둘러봤다. 사람들 속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짧지만 달콤한 순간. 하지만 그 뒤로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성, 아직 LGBT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수진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도희, 커피 한 잔 어때? 옛날 이야기 좀 해. 수진은 도희의 대학 선배, 첫사랑이었다. 5년 전 헤어졌지만 추억은 남아 있었다.
도희는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수지는 여전했다. 너 변함없네? 새 연인 있어. 도희는 도윤을 떠올렸다. 응, 있어. 수진의 눈에 질투가 스쳤다. 누구? 소개해줘. 도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은 집요했다. 그 후 수진은 도희의 SNS를 통해 도윤을 알게 됐다. 그의 미대생. 재미있네. 수진의 말투가 이상했다. 도윤과의 데이트는 이어졌다. 두 사람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도희의 고향. 바다를 보며 도윤이 말했다. 언니, 나랑 평생 함께 할래요. 도희의 심장이 뛰었다. 응, 도윤아. 파도 소리가 그들의 약속을 증언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충격이 기다렸다. 도윤의 작업실에 갔을 때 수진이 도윤과 함께 있었다. 언니. 이분이 이 도윤의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은 웃었다. 도희, 미안. 도윤이랑 이야기 중이었어. 내 과거 이야기. 도희는 분노했다. 수진, 왜?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재미로 반 BOI였다. 수진은 도희를 되찾기 위해 도윤에게 거짓말을 했다. 도희는 나랑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윤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도윤은 울며 도희를 찾았다. 언니, 사실이야? 수진 언니 말대로 도희는 부정했다. 아니야,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도윤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도희는 수진을 만나 대면했다. 왜 그래? 왜 도윤이를 건드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너 사랑하니까? 잃기 싫어. 하지만 도희는 단호했다. 끝났어. 이제 그만해. 충돌 후 도희와 도윤은 화해했다. 한강 벤치에서 비가 내리는 밤. 미안해, 도윤아. 믿어줘.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사랑해.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그 순간이 가장 로맨틱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왔다. 도윤의 부모님이 서울로 왔다. 도윤아, 결혼 이야기하자. 보수적인 부모님. 도윤의 비밀을 알 리 없었다. 도희는 불안했다. 어떻게 해? 도윤의 부모님 방문은 폭풍이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가족 모임. 도희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도윤의 부탁으로 멀리서 지켜봤다. 부모님, 저 연인이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 소개해. 어머니는 기대했다. 좋은 집안 애지? 도윤은 고백했다. 여자예요. 도희 언니.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동성애는 금기.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넌 미쳤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도윤은 울었다. 사랑해요. 그게 왜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도희를 안고 울었다. 부모님 반대해. 나보고 집으로 돌아오래. 도희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부모님에게 숨기고 살았다. 인내해.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도윤의 부모님은 압박을 가했다. 미대 그만두고 시골로 와. 정상적으로 살아. 도희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수진과의 사랑으로 인해 친구들을 잃었다. 사회의 시선, 직장의 차별. IT 업계에서 그녀는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도윤을 만나 사랑을 느꼈다. 도윤아, 포기하지 마. 나랑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지원 그룹을 찾았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 카페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도 그랬어. 가족 설득하는데 시간 걸려. 조언이 도움이 됐다. 도희와 도윤은 더 가까워졌다.
주말에 인사동을 걸으며 전통차를 마셨다. 언니, 한국 문화처럼 우리 사랑도 깊어지자. 하지만 수진의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도윤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도윤이가 위험해요. 도희 때문에 익명 편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부모님은 분노했다. 도윤아, 그 여자랑 끊어. 도윤은 충격받았다. 수진 언니가 왜? 반 BOI의 깊이가 드러났다. 수진은 집착했다. 도희를 만나 너 없인 못 살아 라고 말했다. 도희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인내했다. 수진, 그만해. 행복해져. 고 트로오가 왔다. 도윤의 전시회 날 미대 졸업 전시. 도희는 갔지만 부모님도 왔다. 분위기가 긴장됐다. 도윤의 작품은 사랑을 주제. 한 그림에 두 여자의 실루엣이 있었다. 부모님은 알아챘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도윤은 용기를 냈다. 제 사랑이에요. 받아주세요. 눈물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도희가 나섰다. 아저씨, 도윤이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부모님의 눈에 동요가 생겼다. 그날 밤, 가족 대화. 왜 여자야? 아버지의 물음에 도윤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적인 대화.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시간 줘, 이해해볼게. 화해의 싹이 트였다. 도희와 도윤은 안도했다. 하지만 아직 길은 멀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왔고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도희와 도윤은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언니, 예쁘네. 도윤의 칭찬에 도희는 웃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풀렸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해 밥 먹었니? 물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도희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도희가 레즈비언이래. 수진의 짓이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는 개인 생활이지만 이미지주의해라고 말했다. 도희는 스트레스 받았다. 도윤아, 나 지쳤어. 도윤은 위로했다. 언니, 나랑 함께라면 괜찮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바다와 산, 한국의 자연 속에서. 여기서 살까? 도윤의 농담에 도희는 진지했다. 정말. 여행 중 도윤이 프로포즈했다. 언니, 결혼할래?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의식. 도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응이 해변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도윤의 부모님이 최후 통첩.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유학 보낼 객. 도윤은 고민했다. 미대 졸업 후 해외 유학 꿈이 있었다. 언니, 어떻게 해?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도윤은 부모님과 싸웠다. 내 삶이에요. 하지만 압박에 지쳐 도희에게 말했다. 잠시 헤어지자. 생각할 시간 줘. 도희의 세계가 무너졌다. 도윤아, 왜? 도희는 홀로 남았다. 그날 밤 처음 만난 그 방에서 울었다. 벌거벗은 채 도둑처럼 들어온 도윤. 그 운명이 끝나는가?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도희, 이제 나한테 와. 하지만 도희는 거부했다. 아니, 난 도윤만 사랑해. 도윤은 유학 준비 중. 후회했다. 부모님에게 찬갈게요. 도희 언니랑 살게요. 라고 선언. 부모님은 결국 포기. 내 행복이 중요해. 재회. 비 내리는 한강에서. 언니, 미안해. 도윤의 포옹. 사랑해. 겨울이 왔다. 서울에 눈이 내렸다. 도희와 도윤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명동거리, 불빛 속에서. 언니,
선물 도윤이 준 목걸이. 영원히 함께. 부모님과의 관계가 개선됐다. 어머니가 도희애 좀 데려와 라고 했다. 저녁 식사 모임. 어색하지만 따뜻했다. 아버지도 건강 챙겨라고 말했다. 한국 가족의 느린 변화. 사회적으로도 작은 승리. 도희의 회사에서 LGBT 지원 그룹이 생겼다. 수지는 사라졌다. 단 BOI의 상처 치유.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집 사자. 서울교회의 도윤의 화가 꿈, 도희의 IT 경력. 하지만 마지막 시련. 도윤의 건강 문제. 감기로 시작한 병, 폐렴으로 악화. 병원에서 도희가 간호했다. 도윤아, 괜찮아질 거야. 위기 속 사랑이 깊어졌다. 부모님도 왔다. 우리 딸아, 가족의 지지. 퇴원 후 도윤은 말했다. 언니 덕분에 살았어. 이제 진짜 함께. 봄이 왔다. 벚꽃 피는 서울. 도희와 도윤은 한강 벤치에 앉았다. 그날 비 오던 날처럼 도윤의 말에 도희는 웃었다. 도둑처럼 들어온 너, 내 인생 바꿨어.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들만 초대, 작은 파티. 법적 아니지만 마음의 결합. 부모님도 참석. 축복해 아버지의 말. 삶은 이어졌다. 도윤은 화가로 성공. 도희는 프리랜서. 함께 사는 집, 행복 가득. 인문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 한국 사회의 변화, 사랑의 승리. 사랑은 자유야, 도희의 말.